어젯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전국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또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지진의 피해 상황과 대응 요령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방재연구소장을 지낸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제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대로 뭐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한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5.8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진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건물에 이제 그 노후도라든지 또 건물에 놓여 있는 그 위치라든지에 따라서 뭐 이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내진 설계가 또 돼 있느냐 안 되느냐도 그렇겠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노후가 심한 건물은 균열도 생기고 이제 파괴도 일부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은 뭐 아무 그 균열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제보가 됐다고 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느낀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멀리 퍼지는 겁니까? 규모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규모가 한 5.0 정도 되면 뭐 한 100km 뭐 정도까지는 전파가 된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규모가 한 6.0 정도 간다고 그러면 뭐 이제 한 전국적으로 다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5.8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이제 그 감지가 됐을 겁니다. 네, 이번에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사실 일본에서도 감지됐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중국에서도 SNS 같은 걸 통해서는 중국 상해 쪽에서도 지진을 느꼈다 이 정도인데 민감한 사람들은 이 정도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 강북에 있긴 했지만 못 느꼈거든요.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화분이 흔들리는 게 지금 화면으로도 찍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좀 예민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느낄 수 있었겠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고층 건물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고층 건물이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진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정입니까? 지금 뭐 규모 그러니까 층수에 따라서 3층 이상 또는 이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내진 설계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그 구마모토 지진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층수로 2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제 지금 아마 그 법 개정을 강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략 이제 내진 설계에서 규모가 한 5.5에서 한 6.5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진 설계 어떤 기준이 1988년도쯤 만들어졌다라고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한 35% 정도밖에 안 돼 있다면서요? 굉장히 좀 위험한 수치 아닐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뭐 병원과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내진 보강을 해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민간 건축물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민간 건축물들은 일본이라도 그 내진 보강을 하라고 그래도 잘 안 하거든요. 일본이요? 일본도. 네, 그렇게 지진 많이 나는 일본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더더욱 그래서 지난번 이제 그 국민안전처에서 지진 방제 대책 개선 추진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진 보강을 많이 이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보험료 인하라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는 내진 보강할 때는 용적률을 뭐 완화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내진 설계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일단은 지금 또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어저께 그 월성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임시 이제 중단해놓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월성 원전은 이제 0.2G 중력 가속도 20%에 해당하는 것만큼 설계를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지진이 와서 이제 계측된 기록 값이 0.1G가 되면 4시간 이내에 그 수동으로 이제 운행 정지를 시키고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시키고
그걸 체크를 하고 아마 고체 가동할 거로 보고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뭐 앞서서들 뭐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겠지만 지금 몰려 있는 곳이 다 영남 지역입니다. 그 예.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경주 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근데 이번에 지진 난 곳이 양산 단층이라는 곳이 이제 양산 그 경주에서부터 양산까지 이렇게 쭉 단층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쪽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는 뭐 미리? 지질학적으로 뭐 그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고 네. 그래서 과거부터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예. 이제 꽤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거기에 뭐 이제 양산 단층뿐만 아니라 뭐 모량 단층이라든지 동래 단층, 일광 단층, 뭐 울산 단층 이렇게 꽤 있는데 예. 다행히도 이제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 예. 따로따로 떨어져서 크게 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좀 많이 일본보다는 적은 게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좀 불안감을 특히나 이제 그쪽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이렇게 제보를 하면서 이거 안전하냐 물어보는 이유가 예. 그쪽에 이렇게 지진 위험 지역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 5.8의 규모까지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원전 시설들, 방패장 시설들이 그쪽에 몰려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 감안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커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원전 설계를 하면서 이제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준 설계가 다 돼 있기 있겠군요.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밤새 거의 200회에 가까운 여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추가 여진이 또 일어나진 않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진은 아마 당분간 조금은 더 지속될 거로 봅니다. 네. 보는데 이제 과연 이제 더 커진 큰 지진이 올 예. 거냐, 뭐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고 네. 다만 이제 작은 여진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뭐 건물의 파괴라든지 뭐 이렇게 붕괴라든지 뭐 그렇게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이게 지진한 이후에 한번 이렇게 균열이 갔거나 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작은 네. 여진에도 사실 처음 지진보다 이렇게 붕괴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크지 않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그 규모 5.8의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큰 손상을 입은 건물이 있다라면 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네네. 지금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일부 뭐 벽체가 떨어져서 지붕을 파괴시킨 그런 그 현장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균열 정도 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추가적인 여진이 오더라도 그렇게 큰 뭐 이 붕괴라든지 이렇게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닐 거로 봅니다. 예. 그래도 아직 글쎄요. 그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집에서 이제 지진을 만약에 느꼈어요. 집이나 어떤 건물에서 그러면은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사실 헷갈리거든요. 일단은 이제 집 안에 있을 경우하고 이제 외부에 있을 때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르게끔 다 대피 요령이 다 있고 네.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이제 볼 수도 있게끔 돼 있는데 예. 일단 실내에 있을 경우는 우선은 피해야 될 겁니다. 우선 어디로 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밑이라든지 네. 하면서 이런 방석이라든지 머리를 보호하는 거를 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네. 피하기 전에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문이 개폐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열어놓고 네. 뭐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가스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을 끌 수 있으면 끌 수 있게끔 해야 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피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나가서 바깥으로 대피를 하는 네. 그런 요령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처음에 지진이 났다는 속보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전화에 스마트폰에 이제 언론사 이 속보 기능이 있으니까 있어요. 저희는 바로 확인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많죠. 무슨 일인가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안전처의 재난 문자가 예.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이제 좀 먹통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먹통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늦게 그래서 아마 한 9분 정도 이렇게 전에 이제 해서 예. 이제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상청 네. 같은 경우에는 10초라도 땡기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전달해주기 네. 위해서. 그런데 근데 이제 9분이나 늦었다면 굉장히 큰 시간이 될 국민안전처 텐데요. 입장에서는 이제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제 통보해 주는 그 시간이 대략 한 5분 정도. 그래서
통보가 왔었고 예. 그 뒤에 이제 국민안전처 나름대로 이제 이걸 분석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느 지역 이걸 전국적으로 다 뭐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쉬운데 네. 그게 아니라 어느 일부 지역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4분 정도 거기에 시간이 걸려서 총 한 9분 정도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원칙은 이제 앞으로 이게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와갖고 이게 통보가 되는 것보다는 네네. 일본과 같이 기상청에서 바로 이렇게 통보해주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우리의 속보 대응이라든지 네. 이런 대응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예, 체제 그렇다고 자체가. 봐야 되겠습니다. 매뉴얼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좀 싶습니다. 매뉴얼에는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도 4.0 이상일 경우에 이제 그 재난 문자를 보내는 거로 지금 돼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에서 진도로 변환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규모로 뭐 얼마라는 것이 밝혀지면 예. 그 규모에 맞춰서 그냥 그 해당 지역 해당 위주로요. 지역으로 이제 그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마 국민안전처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어쨌든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대응 방안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방재연구소장을 지낸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